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을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종목상담 119 오후 6시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와, 정말 내 종목은 왜 살 때마다 이렇게 하락하는 걸까? 분명히 나는 공부하고 들어갔는데 소실권을 왜 탈피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 가지 궁금증들 많으시죠? 여기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시원하게 날려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상담 119 오후 6시 이데일리 TV 너튜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참여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상담 119 오후 5시, 6시면 5분의 전문가들 실전 투자 공략주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죠. 자, 오늘은요, 바로 김대호 전문가님이 7월 14일부터 7월 21일 2주간 말씀하셨던 삼진 L&D 공략주가요. 보시다시피 목표가를 달성한 이후 고가 기준으로 8.15%까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야, 그때 잡을 걸 하시는 분들 지금도 좀 늦지 않았을까 고민이 된다면 잠시 뒤 종목 리뷰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고요. 정보를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세요. 우측에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 스캔, 그리고 들어오시면 다양한 정보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 상담 나누고 싶어요. 저 어제 늦어서 못했거든요. 신청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면 실시간 반영해 드릴 거고요. 저는 선물 받고 싶어요. 선물도 받고 전략도 잡을 수 없을까요? 하시는 분들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전문가님 만나러 가볼까요? Let's go! 자, 매일 오후 6시 여러분들의 답답한 고민을 뻥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종목상담 119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 도와주실 분 소개시켜드려야겠죠? 주식계의 호랑이 김대호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늘 시장 딱 보면은 사실 파월 의장의 한마디로 간밤에 미증신을 정말 훈풍이었거든요. 근데 네. 우리 시장은 그에 비해서 그렇게까지는 잘 간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 좀 들었거든요. 전문가님, 네. 한마디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 한마디로 하면 기대감보다는 아쉬움이 좀 더 컸던 시장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맞아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네. 부분이 좀 아쉬웠는지 궁금해요. 일단 뭐 오늘 이제 시장을 쭉 체크를 해보면은 사실 미증시가 끝났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을 겁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한 4%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많은 분들이 안도를 하시고 이제 우리 증시도 조금 분위기 살아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런 포인트들이 좀 아쉽게도 빗나갔다라는 거.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미리 조금 올라가고 또 미증시가 떨어질 때 좀 자리를 지켰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자에 좀 상충되면서 좀
재미없는 흐름이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어떤 포인트냐면은 일단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이제 백악관 측에서도 의견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뭐 GDP가 어느 정도 안 좋게 나오더라도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든가 이제 뭐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또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정점에 올라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으려면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시장이니까 우려감을 너무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낙폭이 과대된 종목들 시장에서 잘 맞아주는 패턴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좀 찾아가지고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매매 진행해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하나 둘 체크를 해볼 건데 포인트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 저희가 체크를 해볼 부분이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 포인트 중에서 미증시가 가장 크게 오늘자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였죠. 이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상원이 통과가 되었다 나와주고 있고 이번 주 중에는 하원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자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어느 정도 갭 상승하면서 움직임을 보였는데 아쉽게도 이게 적용되진 않고 좀 떨어지는 모습 나왔는데 일단은 반도체 관련해서 업황이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같이 뭐 긍정적인 소식 나와준다라는 것 자체가 바닥을 견고하게 다져주고서 추세 전환을 만들어주려는 시그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은 기억을 하고 앞으로 좀 바닥이 만들어지는가 확실하게 추세 전환이 나와주는가를 체크를 해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이제 우리가 볼 부분은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파월 의장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성장주들, 기술주들 위주로 수급이 크게 발생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와중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금리 역전에 대한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 한국과 미국의 이제 금리가 다시 한번 역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변동성은 조금 우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우려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 주가가 증시가 더 떨어질 거라는 우려감보다는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나라 증시 외국인 자본 이탈 나와주면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을 하고 주가가 크게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급등락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에 초점을 조금 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로는 이제 실적에 따른 급등락주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포인트인데 오늘자에 긍정적인 종목들이 있었죠. 하나솔루션이라든가 한솔테크닉스 같은 기업들이 오늘자에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뭐 부가적인 이슈들도 있었지만 일단 실적이 어느 정도 기반되는 종목들에 한해 가지고 급등이 보여졌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중간 정도 진행이 된 상황에서 앞으로 나와줄 호실적 관련주들, 이제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하기 괜찮은 상황이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전략을 잡아드렸습니다. 금리 역전은 여전히 좀 우려감이 있을 거다. 시장은 좀 이제 해소가 되셨죠. 그런데 내 종목은 왜 해소가 되지 않을까 고민 많으실 텐데 지금 여러분들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을 댓글로 그리고 문자샵 3772번으로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궁금한 사항 꼭 같이 남겨주시면 선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그럼 말씀드렸던 삼진 L&D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실전 투자 공략주 먼저 화면으로 제대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대호 전문가 실전 투자 공략주 삼진 L&D 이 종목 보시죠. 7월 21일 방송에서 제시해 주셨던 종목인데 정말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목표가 달성 후 지금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8.15% 와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계속해서 홀딩해서 가도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 종목 리뷰 곧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진 L&D, 과연 이 종목은 효자 종목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도, 지지난주 목요일에도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냈던 김대호 전문가님, 역시나 이 종목이
실망시키진 않고 있네요.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시장에서 이제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수급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종목들 앞으로도 제가 계속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방송 말미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든든합니다. 네. 해당 종목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제가 이제 리비안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리비안의 차량 인도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에 따라 부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수급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호실적 관련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수급 발생하는 모습 보여졌는데 그런 기대감들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단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조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3,250원 이하로 해가지고 매수 포지션을 한번 잡아보자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좀 주가가 잠깐 올라가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재차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 나왔죠. 3,000원 우리 이 아래 구간에서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구간 자리 잘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매집할 수 있는 시간을 줬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급등 나왔는데 뭐 수익 크게 보신 분들은 한 15%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는데 이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거래대금이 살아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밴드 내에서 좀 추가적으로 가격 전략 잡아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 관심 종목 계속 넣어두시고서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만 목표가가 3,500원 제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해당 구간 보시면은 그래도 매물대가 존재를 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저항대로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 올라오게 되면은 수익 실현 어느 정도 해가면서 계속해서 분할 대응해가면서 주는 만큼은 챙기고 돌파는 잔량을 가지고만 적은 비중으로만 노려보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량으로 수익의 극대화 전략 누려보자라고 하셨는데 삼진 L&D 들고 계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나도 정말 시장을 꿰뚫 수 있는 정말 좋은 종목 갖고 싶어요. 저 종목 교체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여러 가지 사항들 그리고 내 종목에 대한 고민들 댓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너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댓글창에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로 상담도 받고 선물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궁금한 사항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종목 상담 119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동안의 이슈들도 너무 많았고 앞으로 좀 더 관망을 해야 될까? 아니 그리고 계좌를 봤는데요.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하시는 분들. 내가 가장 손실이 많다 하시는 그 종목 지금 바로 종목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발빠르게 처방약 내려드릴게요. 자,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여러분들 열려 있어요.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지금 방송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이렇게 세 가지만 올려주셔도 저희가 상담 올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문자로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선물까지 보내드릴 테니까요. 문자로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자 상담 와서요. 바로 봐드릴게요. 4848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종목이 되겠습니다. 38,000원 매수가, 비중은 10%. 김대호 전문가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대호 전문가님, 지금 아무래도 계속 보고 계시다는 거 보니까 쭉 또 팬이신 것 같은데 동진 세미캠 좀 잘 봐주시죠. 일단 동진 세미캠이라고 하면은 사실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부각받지는 않는 종목인데 맞아요. 소외됐죠. 네, 소외가 조금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업 자체가 튼튼한 기업이다. 일단 기업 선정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포인트들에서는 뭐 좋은 기업을 잘 고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몇 점일까요?
100점 만점이요? 네. 100점 만점에 저는 10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업은 잘 골랐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지금 일단 소외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은 걸릴 수 있다. 이제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할 때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의 매수 포지션을 잡으면은 맞아요. 조금 더 빠른 기간 안에 수익을 볼 수 있지만 그런 포인트들은 조금 놓친 게 아쉽지 않나.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협약 관련해가지고 이슈를 받아줄 때마다 긍정적인 소식들을 받아주고 있죠.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파운드리 대장주로서도 움직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반도체 관련 이슈가 많은 현 시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스웨덴에 있는 자회사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부각을 받았었어요. 2차 전지 소재 공급용 이제 공장을 완공을 했다. 이런 소식들이 있었는데 2차 전지 최근에 가장 핫한 이 섹터를 찾아봐라라고 하면 2차 전지를 또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재료 앞으로 일정이라든가 이슈가 있는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일정을 일단 기대하고 단기적인 수급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저희 차트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 건데 이 종목의 좀 추세를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요.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 종목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주봉상으로 먼저 체크해보면은 코로나 때를 기점으로만 보더라도 한 번도 추세가 깨지지 않고 장기 이평선을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증시가 사실 이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3,300포인트에서부터 지금 수준까지 2,000포인트대까지 이렇게 2,400포인트대까지 내려와줬는데 그 자리를 잘 지켜줬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업 자체가 탄탄하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수시로 들어와 준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점. 지금 구간이 근데 바닥 구간에서 이제 막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급이 조금만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반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으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매수가가 38,000원에 비중이 10%인데요. 이 구간도 보시면은 크게 부담감이 없는 구간인 것 같아요. 일단 비중 10%로 처음에 진입을 조정이 좀 나올 때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떨어졌을 때 부담감 자체가 크게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박스를 그려도 좀 단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박스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점 구간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박스가 어느 정도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점 기준으로 해서 크게 이탈되지 않는데 이 선을 보시면은 항상 기준이 되잖아요. 이 아래 구간에서 모아가게 되면은 기업이 탄탄하면은 수익을 단기적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이 이상 이전의 매물대까지 우리는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추세 살아있고 지금 구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홀딩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목표할 수 있는 구간은 직전에 매물 발생을 했던 구간, 거래대금을 좀 보실게요. 거래량을 보시면은 중간에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삐죽하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 1차적으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전에도 보시면은 여기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어요. 이 구간이니까 해당 구간 매물대 존재한다 인지를 하시고 1차적으로 42,500원, 42,500원 1차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 해당 구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단기 수급 들어오면서 올라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 그리고 잔량한 기업이 튼튼하고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한 반매도 정도 진행을 하시 끌고 가시면서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52,000원 구간 이전에 고점 형성, 최근 고점 형성했던 구간까지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전략을 자세하게 세워드렸습니다. 역시나 또 대우님 팬이라서 더 전략을 잘 세워주신 건 아닌가 생각 들고요. 다음으로 0502번님의 사연도 만나볼게요. 네이버 종목 들고 계시네요. 29만 원이고요. 비중 10%입니다. 와, 종목 상담 119 팬입니다. 감사드려요. 제 종목 어떻게 대처할까요? 장기 보유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자, 증권가에서도 2분기 프리뷰가 있었는데 시장 대비 성장은 좀 양호한데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의 평이거든요. 네. 전문가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카카오 대 네이버 어떤 종목 좀 더 매력 있습니까? 저는 네이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유는요?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쵸. 이제 거기 이제 우리 사주를 배정받은 카카오 직원들도 안 좋은 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손실이 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한데 일단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을 떠나가지고 이 기업의 추구하는 방향성, 주가 부양이라든가 이런 포인트들이 네이버 쪽이 그래도 조금 더 괜찮다. 괜찮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사실 결국에 우리나라 시장이라는 게
물론 기업이 튼튼하고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테마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맞습니다. 이 기업의 오너의 포지션들, 그러니까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성,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하고 일단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최근 들어가지고 성장주들 뭐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면 당연히 성장주가 떨어지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 여파를 받아주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점,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는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시장에 대한 이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비차익 거래의 순매수가 늘어나는가, 이 시장 전체를 봤을 때 비차익 거래가 늘어난다는 거는 대형주들에 대한 이 포트폴리오를 기관 또는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비차익 거래의 순매수 자체가 상당 부분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 첫 번째로 긍정적인 포인트, 대형주들, 중견그룹, 대형그룹들이 추세를 조금은 돌려줄 가능성이 있는, 추세를 돌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 긍정적으로 일단 체크를 하시고 지금 자리 잘 지켜주는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 속도를 조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대형주들, 성장주들의 결국엔 긍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기존에 수급이 이탈이 우르르 나왔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도 있는 거고 저가 매수도 어느 정도 들어와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포인트들, 시장적인 포인트들은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네이버야 이제 뭐 워낙에 기업 자체가 탄탄하고 긍정적인 모멘텀, 성장성이 많이 부각이 되는 만큼 차트적인 부분 보면서 좀 지금 추세는 어떠한가,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월봉상으로 우리가 차트를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요. 지금 그 상승했던 부분들을 다 반납을 해준 상황이에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을 키워가지고 2013년도 이후로부터 박스권 계속 그렸었는데 그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 만들어주면서 뚫고 올라갔던 시점을 전부 다 반납했던 시점입니다. 지금 근데 시점이 장기 이평선들, 제가 월봉상 60선 그리고 120선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1차적으로 60선 부근에서 빨간색 양봉 보여주면서 지지에 대한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자리가 이전 박스권의 상단 부분입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만큼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많은 건데 이 자리 자체가 심리적으로 일단 안정감이 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투매가 쏟아진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크게 우려할 자리는 아니니까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으로도 보면 단기 추세도 아직까지 살아나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거래량 자체를 보시면은 거래량도 일단 죽어있는 모습이고요. 이평선들 아예 역배열로 꺾여가지고 아직까지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들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평선들이 어느 정도 뚫고 올라와주면서 추세 전환을 만들어줘야 이 네이버라는 종목도 좋은 모습들이 보여질 텐데 그 부분이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데 일단 장기적인 관점이라든가 시장 환경적인 관점이라든가 바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지켜주는가 1차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구간에서 이전에 저항 맞았던 구간들이 120선이라든가 장기 평선들 보시면서 이 돌파하는 시점에 거래량이 늘어나는가. 지금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이때 보시면 5월 말쯤에도 거래대금이 상당 부분 터지면서 추세를 돌려주려는 시그널들이 보여졌었어요. 이런 시그널들이 여기서 발생을 한다라면 단기적으로 수급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 매수가가 29만 원인데 조금 많이 떨어졌죠. 해당 구간까지 기다릴 때 장기 보유를 일단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비중 10%에 장기적으로 괜찮을까요 하셨는데 해당 구간, 지금 구간에서 추세 전환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수익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긍정적으로 보시고 29만 원 구간에서 일단은 비중을 조절하자,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 조절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금리 인상이 9월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좀 맞고 저항을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부분 생각하시고 일단 1차적으로 29만 원 목표가 설정을 하시고 올라오게 되면은 비중 조절을 조금 하자. 그리고 나중에 금리 인상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 사그라들 때,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으니까 조금은 기다려주고 29만 원의 목표가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전략을 잡아봤습니다. 홀딩 유지 전략 가져가시고요. 상담 채택대신 4848님 햄버거 세트 교환권 드릴 거고요. 0502님께는 커피 쿠폰 교환권 저희가 발송해드리겠습니다. 한 달 내로 상품 쿠폰은 저희가 발송해드릴 테니까 샵 3772번으로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확인 문자 꼭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 궁금한 게 저희가 노란톡방 얘기를 하는데 들어가면 정보를 준다고는 들었지만 어떤
어떤 정보인지, 무슨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좀 알고는 싶은데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장중에 이 뉴스 같은 것들 실시간으로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는 뭐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고 있고요.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들이 발생을 해요. 시장에는 신규 테마들도 발생하고 단기적으로 수급 발생하는 종목들도 발생하는데 그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미리 관련주들 정리해두면은 추후에 수급이 발생할 때 낮은 구간에서 빠르게 그 공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종목들도 제가 관련주들 다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학습 자료들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학습 자료들도 준비되는 대로 바로바로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참여하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면 노란톡방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도 많이 올라오셨네요, 댓글에. 그 가운데서 뭉치빵치님 사연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진전기 들고 있습니다. 6,863원 10% 비중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블랙아웃 가시화로 또 스마트 그리드 주들이 이제 올해도 좀 잘 갈까?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목표가를 82,000원까지 보는 증권사도 있던데 전문가님. 네. 일단 일진전기라는 차트를 볼 때는 일봉으로는 지금 그래도 하락 추세인데 월봉으로 보면 저점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 굉장히 좀 매력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종목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리뷰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제가 리뷰를 해드렸고 그때마다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주셨거든요. 블랙아웃 우려. 블랙아웃 우려감도 일단 있는 상황이고 네. 월봉상으로 일단 기업이 나쁘지 않고 좋은 기업인데 추세를 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소리는 결국에 이제 장기적인 모멘텀을 봤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봤을 때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네. 일단 그럼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진그룹 자체가 주목을 많이 받는 모습이에요. 일진 머티리얼즈 관련해가지고 매각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그 매각 이슈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이긴 합니다. 물론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일단 이슈가 아직까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 그 부분에서 수급이 재차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블랙아웃 관련된 이슈, 이 블랙아웃 관련해서 뭐 이제 예비율, 전력 예비율을 많이 보자라고 하는데 뭐 전력 예비율이 지금 당장에 막 위협 수준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 이 더위가 지속되고 하다 보면은 이 블랙아웃 우려감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도 어느 정도는 살아있겠다. 전 세계적으로 또 중국 같은 경우도 공장 가동이 중단될까 봐 조마조마한 상황이거든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 그런 부분에서도 수급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조금 가격 전략을 잡아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 매수가 부근에서 조금 떨어졌는데 단기적으로 보시면서 좀 떨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손절가를 잡아야 될까 아니면 우리가 목표가를 좀 홀딩을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략을 생각을 해보면은 장기 이평선들을 좀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1차적으로 60선 기준해가지고 해당 구간 정말 내가 단기적으로만 이 종목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60선 이탈할 때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렸었고 장기 이평선 이제 120선을 이탈할 때는 손절하는 전략을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비중이 10% 시면은 그리고 내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 이평선들이 이탈되고 이 장기 이평선들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 확인될 때 추가 매수 전략을 세워갈 수도 있는 거니까 기업이 좋으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기업이 튼튼한 만큼 그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 전략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추가 매수 전략은 6,000원 구간까지 만약에 뭐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6,000원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전략을 조금은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수급이 발생돼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긍정적인 포인트들 많기 때문에 목표할 수 있는 구간들 매물 형성된 구간들 7,500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종목 이제 단기 수급이 발생하면은 굉장히 툭툭 튀어 올라오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이전에 수급 발생했을 때 상한가 목전까지 올라갔다 떨어졌던 이력도 있고요. 그 이후에 윗골이 발생했을 때도 장중에 20%, 이때도 17%,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윗골이 나올 때마다 상승폭을 크게 키웠던 이력이 있는 끼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해서 오버슈팅 나와줄 수 있으니까 7,500원 목표가 설정하시고 올라오게 되면은 비중 축소,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떨어진다면 6,000원 구간에서도 추가 매수까지
매수까지 또 긍정적으로 차트가 월봉으로 저점 높여가고 있으니까 잘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의견들 이렇게 잘 들어봤고요. 공부 좀 필요합니다.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데일리 TV가 밤 11시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될 것 같은데요. 자, 살펴보시면 오늘은 오진생 전문가가 급등포착 종목 발굴 비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계 호랑이 김대호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궁금증 파헤치고 있는데요. 종목 궁금해요. 제 종목 지금 비싸게 산 걸까요? 싸게 산 걸까요? 궁금하시다면 또 답글 남겨주세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선물도 드릴 거고요.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그럼 먼저 봐드릴까요? 9942번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린케미칼 들고 있습니다. 9,500원 매수가, 비중은 10%. 매일매일 시청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려요. 요즘 차트가 올라오는 건지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는 또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린케미칼 지금 차트를 좀 볼까요? 와, 점차적으로 좀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9,500원. 지금 그래도 손실폭을 조금씩 만회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난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전문가님? 이 차트 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한마디로 딱 얘기해 주신다면? 아직은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겠지만 네? 시그널은 나왔다. 시그널은 네, 있다. 단기적으로 충분히 튀어오를 수 있는 시그널들은 나와 있다.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린케미칼을 제가 이전에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종목 상담도 진행을 몇 번 했었고 이전에 한 2, 3년 되긴 했지, 2년 정도 되긴 했지만 2020년도 말이랑 오래되긴 했네요. 네, 21년도 중순 말까지도 계속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떤 포인트들이 긍정적이냐면 일단 탄소 중립, 결국에 친환경 관련된 종목이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오늘자도 태양광 관련주들, 풍력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종목 역시도 어느 정도 모멘텀 함께 받아갈 수 있다는 점, 그 부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 CCUS, 그러니까 탄소 포집 그리고 탄소 중립 관련된 종목들은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결국에는 꼭대기만 잡은 게 아니라면 충분히 긍정적인 소식들 언젠가는 올 수밖에 없는 종목군이니까, 산업군이니까, 성장하는 산업군이니까 그런 포인트들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도 주목을 받았었어요. 이 올 초쯤 해가지고 그리고 작년 말쯤 해가지고 그런 이슈들도 발생을 했었는데 전기차 관련된 이슈들이 재부각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그런 부분에서도 수급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들, 2차 전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와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도 오늘자에 또 신규 상장주가 좋은 흐름들을 보였는데. 이 폐배터리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자동차 관련주들 굉장히 흐름 좋은 상황에서 전기차 이슈가 추후에 부각이 된다라면은 약간 깜짝 쇼가 될 수도 있거든요. 서프라이즈하고서 부각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도 사실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죠. 월봉으로 보면은 상승폭이 정말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2021년도 1월 달에 고점 만들어준 이후에 쭉 조정이 나왔는데 낙폭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50% 이상 떨어진 상황이고 기간 조정도 사실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 1월부터 하면 벌써 1년 반 내내 조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구간에서 장기 평선들 지지받는 구간에서 양봉 켜졌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왔고 이제는 고개 들어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아직까지 그런 시그널들은 나왔지만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아직까지 고점들을 뚫어주지 못하고 계속 고점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이전 고점의 매물대 정도까지 한 14,000원, 15,000원대까지 존재를 하거든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시그널이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 조금만 두고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굉장히 오랜만에 의미 있게 발생을 해줬어요. 이전에 비슷한 모습 보여줬
보여주고 좀 떨어지는 모습 나오기는 했는데 이번에 상승폭 나왔다라는 거 자체도 뭐 비슷한 움직임이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만 계속해가지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조금의 차이점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급등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 나왔는데 이번에는 하단 구간 거래대금 어느 정도 발생을 해주면서 아래 구간에서 아래꼬리 만들어주면서 지금 움직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자리 지킨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 안 하셔도 굳이 추가 매수 밴드를 잡지 않으셔도 9,500원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근데 고민하시는 게 9,500원에서 차트가 올라오는 건지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굳이 추가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구간까지는 회복이 가능하고 올라오게 됐을 때 만약에 돌파가 나오게 되면 조금 배 아플 수 있겠지만 굳이 어려운 길을 가지 않아도 괜찮은 시장이거든요. 급등했다가 급락 나오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대로 이제 충격을 받기보다는 아래 구간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많으니까 싼 주식들 많으니까 그런 종목들에 차라리 비중을 넣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 비중 유지하시면서 9,500원 올라왔을 때 비중 축소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구간 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비중 한 5% 반매도 정도 해가지고 비중 좀 더 축소를 하셔서 현금 확보를 하시고 잔량 같은 경우는 여기서 거래대금 시가총액이 무겁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툭툭 튀어나와 줄 수 있어요. 그 부분 생각하시고 단기적으로 한 1,500원 정도 10,000원의 라운드 픽이 존재하기 때문에 1,500원 정도 2차적인 목표가로 해가지고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500원까지 전략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7756번님의 문자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전력 들고 있습니다. 21,000원 매수가 30% 조금 수익 중인데요. 적자가 갈수록 심하다고 하는데 이거 계속 보유해도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지금은 소폭도 수익을 보고 계신데 그래도 수익 축하드립니다. 수익 보는 게 어디예요? 이런 시장에서. 자,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에 아무래도 한국전력 좀 주목된다. 블랙아웃 우려 역시나 또 마찬가지로 수혜받을 것 같기도 하지만요. 적자가 갈수록 심화된다. 이게 사실은 또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어떤 종목이든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뭐 장점이 좀 더 부각되나요? 단점이 부각될까요? 지금 당장에는 일단 단점이 좀 더 많은 상황이죠.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적자에 관련된 이야기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시장에서 오늘자 급락 나온 종목들 쭉 체크를 해보시면 결국에 다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떨어진 종목들이에요. 그런 우려감이 있는 거를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걸 알고 계신데 굳이 그 리스크 요인들을 감수하면서 끌고 갈 이유가 있을까? 왜냐면 수익을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조금 네. 다른 종목들을 공략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단기적인 모멘텀들이 존재를 하기는 해요. 뭐 전기요금 인상이라든가 그런 포인트들이 뭐 원전 관련된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실적이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조금 더 좋지는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배당도 많이 주고 이제 실적적인 부분도 안정적이고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은 시장이에요. 근데 굳이 이 종목을 공략을 할 이유를 찾아라라고 하면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이제 대형주 흐름 자체가 바닥 구간에 오게 되면은 바닥 만들어주고서 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주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그 기술적 반등까지만 노려보시고서 단기적으로 조금 수급 들어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네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한국전력이라는 종목도 이제 올라갈 때마다 매물대가 강하게 존재를 하는 주식이에요. 정말 정직한 사이클 따라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2016년도 이후로부터 해서 계속해가지고 떨어지고 있는데 이 떨어졌던 시점들에 거래대금이 안 실린 게 아닙니다. 2020년도 유동성 장세 발생을 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던 자리들을 조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시점이거든요. 이때 거래량이 유동성 장세 발생하면서 쭉 올라왔어요. 이 소리는 뭐냐면은 이때 결국에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 매물대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요 구간들 좀 쪼개가지고 좀 짧게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주봉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기 편선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으나 첫 번째로 가장 높은 구간에 있는 매물대가 27,000원 구간에 정말 강한 매물대 형성이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이후에 실망 매물 쏟아지면서 자리 만들어졌던 구간들 대량 거래량 터졌던 그리고 횡보했던 구간들 보시면은 24,000원 구간 2차적으로 해당 구간에 매물대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도 지금 저감에서 들어오면서 아래 꼬리 계속 보여졌던 거는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해당 구간에서 또 올라오자마자 바로 이제 투자 심리 위축되면서 다시 한번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증시 폭락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매물대가 형성이 된 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올라갈 때 저항이 지금 구간에서부터도 좀 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한 23,000원 구간 좀 타이트하게 약수익 구간까지만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저감에서 일봉상으로 좀 넘어가서 보도록 하면요. 어떻게 보면 바닥 탄탄하게 다져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바닥 구간에 오게 되면은 거래 대금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돼야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구간에 보시면 이전에는 올라올 때 전기요금 인상한다 뭐다 이야기 나오면서 좀 올라왔지만 해당 구간에서 지금 보시면 거래 대금 없어진 모습 나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23,000원 목표가 설정을 하시고요. 해당 구간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나오려고 한다. 매수가, 내 매수가가 지금 21,000원인데 21,000원을 위협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해당 종목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해당 가격 전략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문자 상담해주신 분들 9942번님 햄버거 세트 교환권 그리고 7756번님께 커피 쿠폰 교환권 드릴 테니까요. 한 달 내로 상품 쿠폰 발송해드릴 겁니다. 샵 3772번으로 당첨됐어요. 이렇게 확인 문자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유튜브 상담도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땅콩 이님 사연 만나볼게요. A스토리 들고 있습니다. 32,900원 매수가고요. 15% 비중입니다. 오늘 많이 떨어졌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 올려주셨어요. 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우투더 영우투더 우 아시죠, 전문가님? 동투더 그트러 아니. 다 아시네요. 네. 역삼척까지. 아니 이게 뭐 제작사라서 A스토리가 잘 갈 줄 알았는데 좀 요즘 많이 떨어져요. 왜 이렇게 하락하는 거죠? 많이 올랐죠, 단기적으로. 그래서인가요? 네. 기간적인 조정, 가격적인 조정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콘텐츠 관련주들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에 이제 매수 타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자리 지켜줄 수 있는 자리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켜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발생할 요인들이 정말 많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드라마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드라마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지만 영화 관련된 일정들도 정말 많은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나올 드라마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좀 지금 콘텐츠주에 수급이 들어와주고 좀 시선들이 집중된 지금 시점에서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좀 홀딩하고 다시 단기 수급 들어오는 거를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자 이 콘텐츠들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한 이틀 전부터 해서 뭐 쇼박스 같은 경우도 막 10%대 약세 보이고 오늘자 뭐 대성창투, 한상 관련주로 많이 올라왔죠. 이런 종목들도 한 10%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해당 종목들 뭐 떨어진 것과 같이 뭐 이 섹터 자체의 하락에 영향을 받아서 떨어진 부분이니까 그 부분 좀 인지를 하시고서 자리를 지켜주는 자리를 좀 보시고 해당 구간에서 추가 매수 전략을 세우던 손절 전략을 세우던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차트 보면서 그 부분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도 많이 올라왔다 많이 떨어졌죠. 이전에 기대감 받아서 올라왔던 부분들 이제 콘텐츠 관련주들이 막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왔다가 조정 받았는데 이 조정 기간이 이 종목도 1년 반 가까이 벌써 조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조정 받았고 이전에 재돌파하려는 움직임 나왔지만 재차 하락하는 모습 나왔는데 이 기간적인 조정 구간에서 기간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일단 해석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 추세 다시 한번 살려주려는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고 거래 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보시고서 일단 홀딩하는 의견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봉상으로도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추세 전환을 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였을 때마다 계속해서 좀 오버슈팅이 나와주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장기평선 역배열로 꺾인 상황에서 재돌파가 나왔더니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도 좀 저항을 받기는 했지만 해당 구간에서 바로 멈추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했다가 자리 지켜주고 다시 한번 재상승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였어요. 거래 대금이 이때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해가지고 뭐 자그마한 이슈들 발생하면서 올라왔던 건데도 이렇게 모멘텀, 그러니까 꿈틀거리는 모습들을 크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대량 거래량 발생하면서 이슈가 있는 현 시점이라면은 조금 더 추가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전에 급등 나왔을 때도 조정은 있었습니다. 그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당 구간에서 재반등 나오는 타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근데 봐야 될 부분은 매수 타점이 지금 보시면은 32,900원이에요. 선 한번 그어보면은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인데 해당 구간까지 보시면 이전에도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등 시엔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32,9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지 이제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27,500원 구간 장기 평선 구간에서 이 120선과 60선 사이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 나오는데 요 사이 구간에서 120선과 60선 사이에서 25,000원부터 27,000원 사이네요. 해당 구간에서 추가 매수 전략을 조금은 고려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땅콩투님 꼭 좀 지켜보시고요. 홀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 공부 절실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데일리 TV 밤 11시 오진생 전문가의 급등포착 종물 발굴 비법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밤 11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방 사수해주세요. 종목 상담 119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다만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드디어 실전 투자 공략주 공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사실 말이죠. 이 시간이 가장 기대됩니다. 왜냐면 지난주 목요일에도 지지난주 목요일에도 삼진 L&D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에 얘기해 주실 공략주 어떤 종목이죠? 일단 제가 방금도 콘텐츠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종목이에요. 쇼박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쇼박스 같은 경우는 8월 3일에 영화가 한 편을 개봉을 합니다. 비상선언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해당 영화의 배급사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2, 3일 전에 급락이 나왔는데 이 시사회가 열리면서 이 재료 소멸로서 어느 정도 낙폭이 커진 모습입니다. 근데 콘텐츠 관련주도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수급 들어와 준 상황에서 이렇게 떨어졌다, 낙폭이 과대됐다라는 거는 기술적 반등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한번 가격 전략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바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5,200원 이하로 해가지고 분할 접근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전에 말씀드릴 때도 분할 접근해서 모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관점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전에 고점 형성했던 구간 6,500원 6,500원 구간까지 계속해서 목표를 해볼 수 있겠는데 이전에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윗꼬리도 발생했고 매물대 만든 구간이니까 해당 구간 오버슈팅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할 매도 전략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전 저점 4,200원 구간인데 밴드가 조금 넓어요. 넓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비중을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일단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1차 매수, 아래 구간 좀 떨어지는 구간 4,700원대에서 4,800원대 사이에서 2차 매수 전략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조금 설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쇼박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하나 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TPC까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우리가 볼 종목 TPC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많이 부각을 받고 있죠. 3D 프린터 관련주,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최근에 이 섹터 자체가 순환매가 많이 안 돌았어요. 테마 형성도 많이 안 된 모습인데 다시 한번 순환매 기대를 할 수 있는 시점이니까 한번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공장 투자 이슈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SK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SK가 미국에 시설 투자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슈 있는 만큼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도 수급 발생하는 거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수가 같은 경우는 4,500원 이하 구간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이후에 좀 조정이 나와준 상황이에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바닥 구간에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바로 매수 진행을 해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하단 구간에 있는 만큼 해당 종목은 손절가를 4,000원 구간에 약 10%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분할 매도하는 전략이 좋겠는데 1차적으로는 단기적으로 4,500원 구간에서 5,500원까지 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대량 거래 만들면서 매물 강하게 쌓았던 구간이니까 1차적으로 5,500원 목표가 설정을 하시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실전 투자 공략도 두 가지 바로 쇼박스, TPC인데요. 쇼박스는 매수가 보시다시피 5,200원 이하, 목표가 6,500원, 손절가 4,200원 잡아주셨고요. TPC는 매수가 4,500원 이하, 목표가 5,500원, 그리고 손절가 4,000원 전략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빠르게 내일장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짧게 좀 들어볼까요? 일단 미국 GDP 발표 관련해서 좀 봐야 되겠는데 사실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이제 백악관 차원에서도 많이 안심시키려는 분위기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 FOMC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들 충격이 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했었던 만큼 GDP에 어느 정도 충격이 발생을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조정 나오고 올라올 가능성 높으니까 만약에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분할해서 접근할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시장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평가주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드리는데 저평가주를 공략하기 정말 좋은 시장이에요. 시간을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평가주 그리고 낙폭 과대주들 위주로 해가지고 종목들 찾아가는 시간 계속해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할 필요 없이 조금씩 천천히 한번 저평가주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대호 전문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상담 119 숨가쁘게 1시간 달려왔습니다. 내일은 이데일리 맵 오현진 전문가님과 함께 오후 6시에 찾아올 예정입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